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지수가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파월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언급을 해서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ABCB 채권들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았고요. 만기되는 채권들 상황이 차환이 되질 않습니다. 만기가 10조가 되면요, 그냥 조금 만기가 10억이 된다 그러면 그 10억을 또 풀던지 아니면 땅을 팔던 회사에 유보금을 써서라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지 않는 한은 재채권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이제 초반부에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CP 시장의 어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수가 강하게 상승이 이루어졌고 이 와중에 더더욱 좋은 거는 환율은 그 전일보다도 더 줘도 되는, 덜 줘도 되는 원화 평가 절상이 됐습니다. 1달러일 때 우리가 1,000원이 원화가 강한 거지 2,000원대 보면 어떻게 됐어요?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졌는데 살짝 아쉬운 건 10년물 채권의 금리는 살짝 올랐어요. 원래 채권 가격, 10년물 채권의 물가지수, 10년물 채권 플러스 10년물 물가지수가 우리의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냐고요. 거의 대부분이죠. 10년물 채권이 우리가 내는 대출 금리에 거의 3분의 1을 담당합니다. 은행이 근데 더 비싸게 받는다고요? 그 은행이 경영을 잘못한 거죠. 우리는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도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높고 은행이 경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고객을 물로 봐서라고 생각을 해야지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5군데 반드시 비교를 해버리시고요. 이제 훈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금리입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 파격적으로 떨어져야지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익절하고 나가버리면 그게 바로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곳곳 간혹 폭락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뭐든지 떨어져야 된다는 이런 폭락을 주장하는 폭락이들의 주장이 뭐냐면요. 여러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요.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우리 10년물 채권이 10년물 채권이 그러면 10년물 채권이 바로 우리의 금리의 3분의 1을 시장 금리의 3분의 1을 담당한다는 걸 꼭 보시면서 긍정적입니다. 단기채 3년물 채권은 이미 10,000원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10년물 채권 12,00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채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년물 채권이 1,500원 정도만 안착한다 그러면 베이비 스텝 0.25%를 올리는 것도 25bp 올리는 것도 좀 불안한 상황이 되고요. 오히려 안 올릴 수도 있고 11,000원을 회복한다 그러면 11,000원 정도 회복하려면 금리가 2.8 정도나 3.0 미만으로 완전히 떨어져야지 돼요. 그 금리는 10년물 채권의 금리다. 여기에 물가채, 여기에 은행별로, 제2금융별로, 1금융별로 이제 가상금리를 더 추가를 하지만 이미 10년물 채권의 10년물 물가채에 가상금리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상금리가 높아서 대출이 높죠. 근데 제1금융에서 그렇게 받는다. 그럼 그 은행이 BIS 비율이 자기 자본 대비 그리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자금이 작은 거라 오히려 은행이 잘못된 거예요.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보실 때는 채권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성풀의 꿀 종목을 오늘은 채권은 비교를 안 하겠지만 꿀 종목을 비교하고 하나 언급하고 그 다음에 워런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시간인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꿀 종목은 힘들 때 물주기 시작하는데요. 종목을 사실 지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종목이 하락할 때마다. 하지만 이런 꿀 종목들 물을 줄 때 기억하시죠? 이 채권 종목들은 우리가 최근에 자 이런 만기된 어음이 제대로 상환이 차환이 이 채권 만길 때 또 다른 채권을 풀어서 얘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통 꿀 종목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그렇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랐을 때 소각을 해야 하는 무기명 채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방송을 녹화를 하고 금요일날 타임머신을 타고 토요일날 방송을 들으시잖아요. 금요일날 만기채가 통한채뿐만이 아니라 만기채도 11조가 있어서 채권 발행이 큽니다. 이때 환율을 방어해주면 자 지수가 좀 세게 올라갈 수 있고 환율을 방어하지 못한다. 근데 채권이 워낙 많이 만기가 되는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긴 하죠. 근데도 우리 50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자 공적 자금이 50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채권 쪽으로 막 들어간다 그러면 하락을 해도 환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안심은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 환율을 방어하지 못하면 금요일날 글로벌이 상승을 하던 우리가 높게 시작을 해도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에 월요일날 3년물, 화요일날 2년물, 그리고 50년물 채권 있는데 12월 달은 총 6개의 채권 발행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6개의 채권 발행 시간과 날짜와 어떤 채권이냐가 중요하고 이때의 환율 방어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요 시점에서는 떨어진다도 알 수가 있고 요 시점에서는 반등을 할 수 있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ELW는 단순하게 선물은 후행이에요. 선물 어떻게 선물이 지수를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바로 채권을 시장에 풀어서 자 경기를 부양했는데요. 코로나 때. 그래서 여러분 채권과 환율 관계를 적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꿀 종목은 힘들 때 물주기, 하락할 때마다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락할 때 자신 있게 못 살 수는 있어도 자 물론 평단을 낮춘 게 아니라 낮은 가격이 더 많이 사야 되는 건데 안 샀더라도 그냥 가격이 좀 높더라도 물론 낮은 가격에 샀으면 훨씬 먼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못 그러더라도 가지고 있으시면 자 목표 금액은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채권을 바꾸는 교체하는 차원이 아니라 얘가 올라서 소각을 해야지 돼요. 그 이외에 이유는 없습니다.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 여기다 표명금리, 무이자의 채권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공모가 아닌 사모에 의해서 외부에서 채권을 팔지 못합니다. 비매출이에요. 무조건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채권들이니 저가일 때마다 사는 게 사실은 정답이지만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 조금씩 나눠서 저가일 때마다 2%씩 사셔야 되겠죠. 자, 힘들 때 물 주기를 이제 힘들 때 꿀 종목은 떨어질 때 물 주기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주 재무제표 확인이 자 주식을 사면서 기법이 어디 있어요? 차트에 대한 게 후행인데 주 재무제표에 이 회사가 어음이 어떤 회사채가 어떤 어음인지 발행한 추가 발행 채권이 CP가 어떤 어음인지 등급이 어떻게 되고 이자를 얼마나 받고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발행을 하는지 여부도 자 정확한 채권 규정이 개정이 된 게 작년 21년도 12월 1일입니다. 그 이후에 발행을 하는 채권들은 그래서 11월 달에 정말 많은 채권이 등록을 했어요. 발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자 그 채권들 중에 사모채권들, 풋옵션 채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 재무제표 확인 그리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 최대 주주가 몇 프로 정도 갖고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무기명채 이자 확인 무기명채권이라 근데 이자를 막 8% 받고 3개월 2표채예요.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8%다 84 32%를 자 주가가 떨어져도 32%를 갖고 가는데 조기 상환을 하던 말던 만기가 5년이에요. 32 곱하기 5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3, 5, 160%를 그냥 그대로 160 더 됐죠? 이건 160%네요. 여기에 떨어질 때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리픽싱 30%까지 들어간다. 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명 채권이 들어갈 때 이자 0%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매물대도 확인해야지 돼요. 매물대를 확인하는 건 우리가 고점에 사서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하는 것까지 좋지만 최대한 고점은 피해서 사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종목은 제가 밝히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종목은 물론 채권 발행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채권도 소각과 함께 이제 정리가 됐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가에서 움직였어요. 저가에서 계속. 저가에서 이렇게 움직인 채권들 있죠. 보통 이 구간이 자 하지만 누가 저가에서 하물며 저 위에서 샀어도 채권만 잘 보면 정말 물타기를 하지 않더라도 올라가는 건데 물타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락시마다 그렇게 안 됐더라도 이 채권은
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저점 대비 84.18 누가 저가에 잡아서 고점에 어떻게 팔아요. 그러더라도 이 종목은 자 지금 현재 7,220원이어도 이 채권이 기록 당시에 발행할 당시에 물론 최대 주주의 지분도 보셔야 되고 얼마를 발행했는지도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채 이외에 추가 발행 무기명 채권이 영향력이 큰 채권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점 대비 84.18%가 상승을 했지만 물론 저가마다 우리가 사줘야 되는데 저가마다 못 샀을지언정 자, 물론 저가일 때만 근데 그 저가를 정확하게 지수가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에 아직도 지금 대출 금리가 높다고 계속 떠들어대지만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에요. 우리나라 금리는 3.85에서 3.0까지 밀렸고 미국은 자, 더 많이 밀렸습니다. 3.5부터 거의 2.5까지 25%, 30% 가까이 밀렸어요. 25% 정도. 근데 우리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금리가 10월 25일 이후로 전후로 해서부터 지금 금리가 상당히 거의 25%, 20% 이상 미국도 우리나라도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때 채권이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팔고 나가면 영국처럼 된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019년도에 금리가 하락했을 때처럼 계속 금리는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여튼 저점 대비 84.18%지만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죠. 약정한 채권이 있는데요. 약정한 채권인데 저가일 때 뭐 무기명자가 꼭 여기서 이 가격에 평단을 낮추지 않아도 따로 뒷주머니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약정한 금액은 무이자,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부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보증도 없고요. 이자도 없어요. 이름도 못 밝혀요. 그리고 무기명이기 때문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자 등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이자, 이자도 땡전 한 푼 주지 않으니 자 이런 종목들을 보기 시작하셔야죠.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 회사의 지분은 지금 30%입니다.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뭐 그러던 어찌됐건 30%의 최대 주주의 자 의결권이 거의 박수근 외 5인에 이렇게 요 한 분이 거의 27.07을 자 물론 요 채권이 아닐 경우에 작년 12월 1일 이후에 발행한 채권들은 한 40% 이상의 지분을 봅니다. 하지만 요거는 그때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의 채권,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행한 무기명 채권들을 발행한 회사채들이기 때문에 한 27.7이고 자사주까지 보면 그냥 한 30%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의결권을 등록을 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30%를 갖고 있는데요. 시총 대비 10%의 채권을 회사채에 추가 발행 채권을 무기명,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의 풋옵션이라는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풋옵션은요. 콜옵션. 회사가 낮은 가격에 정말 10,000원짜리 회사채가 주식이 5,000원 됐다. 회사는 자 그때 콜옵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발행한 채권의 50%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콜옵션이 없습니다. 없고 풋옵션만 있어요. 무기명자가 무조건이에요. 하지만 무기명자가 여기에 이자를 받고 뭐 기타 등등이 막 그리고 리픽싱 가격이 10,000원짜리가 7,000원 떨어지면 10,000원짜리 10개일 때 7,000원일 때 13개를 수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기본으로 다 늘릴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리픽싱을 70%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조금만 올라가도 자 늘린 수량에서 수익이 확 나는 건데 그 약정도 다 확인한 상태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재무구조에 우리가 이 회사가 자 성장할 것이다를 생각해서 이미 우량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성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는 건 그래도 망할 염려는 없죠. 성장주요. 성장을 기점으로 이미 성장이 다 반영돼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고점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사야 되는 건 가치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가치주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그 많은 회사들을 하나를 또 자 가치주를 보기 위한 건 이 회사가 발행한 추가 발행 채권이에요. 그 채권에 무기명자가 공모가 아닌 사모예요. 사모는 공모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1년 뒤에 권리를 가져 1년 동안 기다려야지 돼요. 공모는 3개월이고요. 그만큼 약정을 길게 잡았는데 시총의 거의 10%에 최대주 지분이 30%인데 10%에 육박한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했다고 보십시오. 근데
이자도 안 받고 리픽싱도 정확히 약정에 의한 리픽싱 30몇 프로만 받고 물론 여기서 가격이 50% 리픽싱 한다 그러면 채권 아시는 분들은 2만 원인 주식이 적어도 10,000원 될 때까지는 절대로 안 삽니다. 50% 리픽싱 한다는데 2만 원짜리를 10개 갖고 있죠? 10,000원이 된다 그러면 20개가 돼요. 20개를 받으니 그죠? 자,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내가 2만 원에 10개 받은 주식이 자, 10,000원이 된 순간 20개로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그러면 채권만 보신다 그러면 안전하게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 지분이 일단 커야 됩니다. 지분이 작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무기명자의 약정이 제대로 걸려 있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살짝 불안할 수 있겠죠. 30% 있는 사람 대비 40%에서 10% 정도의 채권은 왜 이미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없는 약정도 걸려 있는데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던 말던 순식간에 며칠만이라도 올리겠죠. 엄청나게 올려서 그 순간에 주식으로 상장할 수도 있지만 상장하면 더 많이 가는 거고요. 상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소각 처리를 해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1년을 기다려는 1년 있어야지 권리가 되는 이런 채권을 발행한 회사채들을 보셔야 되죠.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지분 대비 지분은 그냥 30-40%인데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지 알고 싶다. 채권의 약정이 괜찮은지 알고 싶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는지 혹시 채권이 이상한 게 있는지 의심이 가거나 불안하실 때는 무조건 바로 샵 3772에 구미형 문자를 구미형으로 휴대폰에 치셔야 돼요. 키패드에 샵 3772를 치신 다음에 번호 보낼 때 그 다음에 문자에 보내는 잘 있었니? 이게 아니라 구미형 치셔야 됩니다. 여기 ELW 성공풀이 이렇게 치시면 문자가 자동으로 안 나갑니다. 이거 꼭 생각해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채권도 한 번씩 체크해드리고 지수의 움직임도 미리 선별할 수 있냐고요? 미리 선별할 수 있죠. 타임머신을 타는 건 아니지만 오늘 그러니 국가는 어떤 채권을 발행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요 지분 대비 여러분이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채권이 걱정이 된다 할 때는 바로 샵 3772의 구미형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은요. 지금 이 회사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이런 회사는 일단은 X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점을 1호점, 2호점, 3호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적자면 마이너스로 잡혀요. 하지만 상점을 마이너스 3호점, 2호점을 접으면 이 접었을 때 보증금이나 등등 설비를 중고로 팔던 남은 돈들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플러스로 쌓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적자가 났는데 투자활동 현금은 계속 플러스가 커져요. 투자처를 못 찾는 거죠. 근데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0년도에도 마이너스, 2018년도에도 마이너스, 2021년도 12월에 플러스가 됐는데 플러스가 됐는데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더 많아졌어요. 이것만 딱 봐도 이 회사가 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하는데 바로 요 이전에 채권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무기명 채권을 왜 발행을 했을까요? 3호로. 3호는 어떤 공모하고 틀렸어요. 그냥 회사가 최대 주주가 회사가 지인에게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개별 접촉이요. 제3자를. 근데 투자활동 현금흐름 쏟아보고 살짝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에다가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이렇게 평상시에 아무것도 못하던 회사가 20년도, 22년도에 보통 20년도에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은 거에 비해서 13배, 4배의 채권을 발행을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채권도 이 부근에 발행을 했어요. 당연히 회사는 무언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 보고 종목을 고르기는 힘들죠. 물론 발행한 채권의 약정.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간혹 꿀단지 종목을 할 때 채권 약정을 보여드렸지만 이 채권은 이미 움직임이 솔직히 살짝 나오기 시작해서 채권은 안 보여드립니다. 채무활동 현금 흐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는 지금 가격에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채권의 약정이 얼마까지
이것저것 다 빼고도 얼마까지 채권이 잡혀 있는지, 가격이 얼마로 매겨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찾아보실 거예요. 이 종목이 우리가 종목을 10개, 20개, 100개 들어가느니 10종목 매수할 자금으로 한 종목을 모아가는데 한꺼번에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2%씩마다 저점을 사실 잡는다는 게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만 원에 산 종목이 9,000원, 8,000원, 7,000원 떨어지면 정말 두근두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채권을 아시게 되면 저점에 괜히 다른 종목 이것저것 조금 들어가서 그렇게 단타할 바에는 자, 이것저것 재무구조도 안 보고 그냥 주식 단타를 해야 될 정도다. 그럼 차라리 ELW를 하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여러분이 철저히 회사가 발행한 회사의 A1의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2%씩 저점마다 모아갑니다. 주로 이런 종목의 특징이 배당을 받는 종목인데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최대 주주가 배당이 자 실적이 막 떨어지는데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했다? 그럼 배당도 어떻게 될까요? 배당도 그만큼 못 받습니다. 근데 지인에게 뭘? 자,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도 못하는 이런 무기명 채권을 사라 그러겠습니까? 자, 당연히 채권의 약정을 보면 이 회사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고 여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에서 이제 채권의 약정은 한없이 무기명자가 약하게끔 불리하게끔 돼 있는 이런 채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채권들은 이자를 하나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간과 동시에 다시 채권을 발행한 게 아니라 높은 가격에서 소각을 해버릴 때는 순식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꿀단지 종목의 특징이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막 삼성전자 어떻게 올려요? 못 올리죠.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지수가 떨어질 때 정말 견디는 종목들이 없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찌끔찌끔 올라가고 안전한 어느 고점을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고지를 향해서는 아니어도 바닥을 다진 상태잖아요. 자, 증시의 터널의 끝이 밝음이 곧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저 멀리 터널은 보이는데 밝은 게 이제 끝나는 게 하지만 아직은 어느 만큼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어도 금리가 빠지고 있고 파월이 자, 파월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변호사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 주식시장을 화랑을 시킨 게 아니라 환율 시장이 제일 크고요. 여기에 채권 시장이 있고 여기에 원자재 시장이 있고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채권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풀다 보니까 물론 환율 시장이 제일 커요. 근데 어떻게 됐죠? 최근에 우리도 자, 이 채권 시장이 불어날수록 우리 환율이 평가절하가 됐죠.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환율을 채권이 완전히 둘러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뉴스를 검색하실 때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찾아보시고 오래된 순서로 보면 자, 90년도 이 중에 딱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를 딱 빼면 금리 인상까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치면 90년대부터 나오고요. 세계를 다 치면 한 2000년도부터 나오거든요. 오래된 순서로. 지금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석유파동 80년대 초반 이전에만 있었지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지는 한 번도 진입한다 했다 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긴축을 하게 되면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요 벗어났던 이 채권들이 이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금융기관 쪽으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하지만 금리를 올린 것도 자, 공급에 의한 수요 정책, 즉 채권을 풀어갖고 지금 채권을 푸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수요 정책을 위해서 금리를 막 올리면 오히려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랬어요. 파월이 사실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렸었습니다. 자, 이제는 파월도 꼬리를 쏙 내는 게 내년 2월이 임기 만기긴 해요. 이제 어느 정도의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금리가 이제 서서히 떨어질 것 같죠. 그건 은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리는 무섭게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올라갔던 금리가 요만큼 떨어진 상태예요. 여기서 익절을 하고 나가면 더 높게 오르는 거고 채권을 더 계속 사들이기 시작하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채권으로 계속 수익이 나오니까. 하지만 자, 당연히 이 상태에서 채권이
가격이 오른다는 건 금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채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주식을 저점에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풀의 나무 종목 중에서 최대 주주 지분이 30% 이상, 40% 전후, 뭐 50%요 정도 되는 종목들은 조금 조정일 때 1, 2%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내 평단 밑으로 30%또 30%보다 더 늘어난 40% 이럴 때 조금씩 채워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은 최대주 지분이 30에서 40% 정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있는 거대로 그냥 기다리셔야지 돼요. 근데 기다리는 게 여러분이 그냥 이런 채권 발행을 했는지도 모르는 종목이다 할 때는 바로 샵 377의 구미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회사에 그 회사의 채권이 있는지 발행을 했는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어떤 옛날에 땡땡 기업처럼 막 7%짜리를 발행을 했는지 무기명 채권인지 자 그거는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손절하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다 채권이 정말 괜찮다 할 때는 자 끝까지 가져가는 게 낫겠죠. 그냥 보고 조금만 차트가 무너졌다 차트를 보고 했으면 자 세상에 차트만 보고 차트는 기법이 여러 개잖아요. 이 기법 저 기법 하지만 주 재무제표에 추가 발행한 채권의 정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럴 경우 여러분이 버틸 땐 차라리 버티는 게 아니지 손절했다 잡고 손절했다 잡고 그럴 바에 아예 안 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꿀단지 종목 중에 하나 보여드린 건 여러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하고 최대 주주 지분이 거의 30%에 육박한 채권을 발행한 회사를 보여드렸는데 아직도 이 회사는 갈 길이 멀다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서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성풀은 여기까지 꿀단지는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ELW 진행하겠습니다. 자, ELW 시간인데요. ELW는 지수 무관이지만 콜만 갖고 있다고 지수가 떨어질 때 콜이 올라가지 않고요. 지수가 상승할 때 풋만 갖고 있다고 풋이 수익 나지 않습니다. 양쪽을 다 넣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콜 100, 풋 100 갖고 있는데 콜이 올라갔다. 콜이 50만 원 올라간데 풋이 50만 원 떨어진다. 쌤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만 우리가 수익 난 쪽은 팔아 나가야 되고 또 채권 발행도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연달아 채권 발행이 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6번의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그 채권마다의 특징이 다 있어요. 월요일 날 만약에 월요일하고 꼭 3년물 채권이 아니라 3년물 채권과 2년물 채권은 붙어 다녀요. 월요일이 3년이면 2년물 채권은 화요일. 그 우리나라 채권은 2년, 3년, 5년, 10년, 30년, 50년에 중간에 낀 20년이 있습니다. 근데 10년물 채권이 바로 금리를 좌우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채권을 2000년도 코로나 이후로 2000년도, 2021년도에 특히 21년도에요. 줄이고 30년물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어요. 원래는 자 50년물을 제외하고 2년, 3년 예를 들면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있다. 그러면 30년물 채권이 가격이 제일 높아서 12,000 후반대 13,000. 근데 지금은 이 중간에 낀 미운 오리가 왜냐하면 50년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50년물을 풀지 말던지 20년물을 풀지 말던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 소용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20년도 채권이 30년도 채권보다 비쌉니다. 우리가 금리가 오르니까 이 작년이랑 10년물 채권을 많이 발행을 못하고 30년물 채권을 발행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물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10년물 채권을 찔끔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30년물 채권의 가격이 우리 유상증자 하면 가격 떨어지는 거랑 똑같죠. 자, 이걸 왜 알아내야 되냐면
자, 이 채권 발행을 모르고서는 여러분이 그냥 아침에 시작할 때, 물론 이거는 여러분 채권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가 ELW 할 경우에 지금 23년도 1월에 만기물로 롤오버예요. 롤오버? 아, 여기서 지금 이게 떨어질까 봐 지금 오늘 콜이 올랐습니다. 조마조마해요. 어떻게 해요? 자, 가지고 있었던 게 300원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하락을 해서 200원까지, 200원은 뭐 약하고요. 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간신히 얘가 270원을 회복을 했는데 한 10% 정도 손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롤오버를 해야죠. 차월로. 팔고 살짝 마이너스가 잡혀도 그건 사고 판 거예요. 내 계좌가 안전하게. 자, 그죠? 롤오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1월물로.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물 만기일이 36912, 옵션이랑 겹치는 36912, ELW도 겹치는 36912. 물론 ELW는 옵션 만기라고 똑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 매월 두 번째 거래일이요.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 거래일로 목요일 날 쉬면 수요일이요. 목요일이 휴일이면 수요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이 자, 우리 12월이에요. 이번 만기일은 바로 36912에 그죠? 내만여의 날이죠? 악재가 4개가 있는. 자, 그렇지만 이번 그러니까 한 번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글로벌의 영향을 받긴 하죠. 그러면 오늘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지금 12월 1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11월 30일도 지수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럴 때는 자, 당연히 갈아타야 됩니다. 롤오버로. 물론 롤오버 하기에 시장이 조금 공급을 덜해서 자, 약간 허무맹랑한 콜이 시장에 풀렸지만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 개가 다양하진 않아도 롤오버요. 자, 차월 거래 시에 이게 문제예요. 차월 거래 시에 등락이 작아도 우리가 미래를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그러면 당연히 당호를 갖고 있죠.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자, 모르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차월로 이미 한 이틀 정도 갈아탔죠. 하지만 여러분 당월물을 10만 원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차월물은 100만 원 갖고 있어도 덜 두근거립니다. 세상이 파생을 해나가면서 미래를 타임머신을 타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요. 타임머신이 이미 없으니까 지금 모르죠. 타고 왔다 그러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고 미래도 타임머신은 발견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단 수익이 났다 그러면 지금 시기엔 당연히 차월로 롤오버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한 단타 물량 증가 가능. 자, 이게 지금 안전한 단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건데요. 오늘하고 어제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이랑 지금 지속적으로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적어도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얘가 400, 500 더 올랐습니다. 몇백 퍼센트 올라버렸죠. 하물며 5원짜리는 우리는 5원짜리를 들고 갈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5원짜리가 된 애들도 있어요. 그 어쩔 수 없는 5원짜리가 1400% 이상 상승을 하더라도 그걸 대비로 몇 개는 싸져서 하지만 그렇게 콜이 싸졌다는 건 풋으로 그동안의 하락 시에 수익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굳이 막 매도를 그 5원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에는 우리가 풋물량을 살짝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이미 콜이 움직였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몰라요.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한. 하지만 만기 주간입니다. 지금은 차라리 정말 상승이 커지면 저가를 공략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중을 줄여야지 돼요. 즉 100만 원 갖고 있느니 이렇게 상승이 컸을 때는 자, 그리고 높은 콜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높은 가격의 콜들, 등 가격에.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등 가격에.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323,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2.5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325에 가까워서 22.5에 가깝죠. 그러면 325, 요 근처에 있는 콜을 사야지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같을 때는 이미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차라리 기대치가 있더라도 100만 원을 다 안전한 콜이란 없습니다. 차월도 이미 등락이 컸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차월도 가격이 떨어져. 그럴 바에는 저가에 10만 원을 넣고 아니면 어차피 푸시예요. 자, 이 순간에 아니면 어차피 콜은 안 갑니다. 비중을 줄여서 저가를 차라리 공략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번 주 금요일도 있고 등락이 나온 순간에 여러분이 이번에는 물량을 이제 이번 주에는 줄이셔야 돼요. 물론 만기일날 폭등을 한 예가 몇 번 있습니다. 참 만기일날 폭등해도 우리가 그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아시죠? 그리고 만기일날 지수가 폭등을 할 거다. 그러면 풋은 왜 갖고 있겠어요? 그냥 싹 팔아서 다 코를 잡아야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비중은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일단 단타 물량도 아직까지는 증가를 한 상태에서 오늘 지수가 콜이 올랐으니까 수익금은 좀 빼놔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 정도를 본다 그러면 자, 오늘 정도엔 충분히 어제도 그렇고 콜 물량을 늘릴 수 있지만 수익 난 부분은 줄여서 이제 다시 줄여서 비중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콜 중에 하나요. 딱 봐도 이 콜은 74콜이에요. 자, 74콜이 수요일 날 불과. 자, 물론 이 저가를 노려서가 아니라 이런 콜들도 있다고요. 자, 저가에. 근데 이런 콜들을 여러분이 그냥 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 콜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풋이 올라거나 아니면 고점의 콜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수익으로 회수를 하고 나서 이 작은 콜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이 콜이 올랐을 때 차월로 롤오버 한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차월로 더 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자, 5원이었습니다. 11월 30일 날 바로 수요일이었죠. 지금 녹화 12월 1일 날 하니까 31일 없으니까요. 근데 자, 고점을 80원까지. 물론 이런 로또 상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연히 갖고 있다가 이런 74콜, 73콜, 72콜이 움직여서 1480%가 움직여요. 근데 요 5원짜리가 74콜이 5원이 됐다는 건 풋으로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풋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콜 대비 움직일 때 풋을 더 잡으면서 수익을 냈으면 얘는 그냥 우연히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5원짜리를 풋으로 수익을 내면서 계속 평단을 낮춘다 의미가 없어요. 비중만 오히려 작은 콜들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튄다 그러면 그때는 차월로 자, 어제까지는 수요일까지는 높은 가격 77 물론 그냥 놔뒀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만 이 갖고 있는 작은 77을 그리고 78, 79 정도 이 싼 콜들을 어제 올랐거든요. 160원 정도의 어떤 콜이 오늘은 더 많이 올랐지만 자 70원짜리가 160원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팔지 않고 팔아버려도 끝이고 더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요? 저가 콜들도 있는데 차라리 차월로 가지고 있다. 안전한 차월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몇 배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자, 작은 저가 콜들이 6 정도 있었다 그러면 당월물 차월은 20 이상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6에 3배가 넘어갑니다. 6을 가지고 20을 만들었는데요. 3배가 너무 물량을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럴 때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자, 생각보다 오르기 시작했다. 차월이 공급이 된다. 차월로 갈아타십시오. 근데 차월이 공급이 안 된다. 자, 일부 수익금에 내 평단보다 미치어도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불과 올라가고 60만 원밖에 안 돼요. 100이 안 됐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0이 되시길 바라나요? 아니죠. 차월이 공급이 됐다. 60만 원을 다 팔아서 차월을 잡으시던지 차월이 공급이 안 된다. 반전 뚝 매도를 하십시오. 자, 그래야지 나머지를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하락이면 어차피 얘는 수익 못 냅니다. 풋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비중을 꼭 잡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건 정확하게 비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원웨이 하는 분들의 특징 아시죠? 콜일 것이다, 풋일 것이다. 그럼 왜 그만큼만 들어가요? 잠시 고시원에 살고 그냥 싹 다 넣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콜 대비 풋이라는 걸 여러분이 일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익난 쪽을 줄이니까 자 그쪽이 줄어드는 거지 지수가 올라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채권 발행이 있을 때는 조금 풋이 수익난 그 전에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모르지만 수익이 났다 그러면 풋을 좀 줄여 주셔야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채권 발행이 있는 날 무너져 버리면 폭등 폭락이에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다. 자, 당연히 지금처럼 공적 자금이 들어갈 때는 방어를 해주기 시작하죠. 그럼 풋이 세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왜 그랬냐면 지수가 빠질 때 자,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공적 자금이 채권을 주식시장을 막 부양해 준 게 아니라 채권 시장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채권을 막 받아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폭락을 해버리질 않고 방어가 되니까 콜도 안 오르고 풋도 안 오르고 콜은 오히려 더 빠지게 됐죠. 안전자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발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 주식시장을 화랑을 시키기 위해선 첫 번째 없어져야 될 건 바로 공매제도예요. 진짜 지수가
10,000원짜리에 채권 발행이 있어서 10,000원짜리가 12,000원 갈 걸 그날 공적 자금이 들어가도 다만 확연히 표면화되면서 다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안다 그러면 선물은 더 강하게 9,000원까지 없는 상태에서 숏을 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폭이 12,000원 안 가도 11,500원만 가도 10,000원에서 12,000원보다는 9,000원에서 11,500원까지 가는 게 더 수익이 크니까요. 25% 이상 더 수익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주식 투자라거나 워런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당연히 헤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물론 그 사이에 평단 낮추기보다는 낮은 가격에 조금 더 콜을 채워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하지만 공매는 정말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비중을 지켜서 하다 보면 이 저가 콜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멍하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차월이 지금 공급됐습니다. 차월로 전체를 다 갈아타시던지 아니면 차월이 공급이 덜 돼 있다. 이번에 차월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은 수익금을 반이 뭐예요? 70%는 뚝 잘라야죠. 자, 내일 얘가 더 올라가면요. 더 올라가면 일부 자금을 저가로 더 잡으면 돼요. 수익률이 그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있었던 70원 콜이에요. 이 콜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지수가 올라갈 때 이 콜로 수익을 내다가 당월물 시작, 12월물 시작 첫날 11월 요 종목이 11일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떨어졌어요. 70원짜리가. 요게 바로 11월 29일 날 저가가 70원이었는데 고가가 690원까지 움직였다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정도로. 근데 이러려면 여러분이 비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풋이 움직였죠. 근데 그 풋을 늘리고 얘를 매도를 한다? 그러면 뭐 그 풋을 그만큼만 늘리겠어요. 10배, 100배 늘려야죠. 자, 그대로 두고 풋을 10 정도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81.43%가 움직였지만 안전이 없다면 또 이만큼 등락이 있다는 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안전하게 차월로 당연히 다음 달 1월물로 롤오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게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비중을 또 엄청나게 차월이니까 늘리긴 늘릴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만약에 합성 수익이 적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물량을 확 줄여야 됩니다. ELW는 수익 났을 때 일단 내일 금요일 날 타임머신 저는 타야 되지만 올랐다 그러면 자금을 더 줄여야죠. 계속 자금을 늘려간다. 끝이 그 고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해서 보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복기를 하지 않으면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자, 완료된 콜들이 있어요. 80콜 완료, 14콜 완료. 자, 이렇게 이게 바로 11월 30일 날이에요. 날짜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바로 이 가지고 있던 왜 이제 차월이 나오기 시작하냐고요? 점자 차월로 롤오버. 물론 갖고 있었다 그러면 80콜과 81콜이 훨씬 수익률이 크죠. 하지만 10만 원 갖고 있을 바에는 차월을 차라리 100만 원 갖고 있는 게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월물은 빨리 빼서 마지막 매도가 5.3%지만 차월은 9.5%예요. 중간에 팔리다 말더라도 적어도. 근데 지금 이 14라는 콜이요. 어저께 315다 했을 때 한 이틀 전에 얘는 325예요. 행사가 2.5로 움직이잖아요. 한 4칸 이상은 기대치가 높은 콜인데 오늘 지수가 323에 코스피 200 지수요. 코스피 200은 언제 한번 질문해 드렸더니 코스피 안에서 중요한 순서 200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가 하는 생각이 시가총액이 200위 이상의 종목의 지수입니다. 이 정도다 그러면 지금 안전하네요. 그러니 툭 하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오버나이트 하는 순간에 이때 당월물은 이렇게 다 매도가 됐어요. 전량. 하지만 차월은 안 팔린 두 개가 오버나이트 하면서 오늘 올라가면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퍼센트대로 다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ELW가 이렇게 파생인 만큼 여러분이 국채도 보시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12월 달은 6개의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철저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복귀를 해야 여유 있는 시간 구간, 여유 있는 시작 구간이 됩니다. 바로 이 오버나이트한 물량인데 50만 원을 대입 시에 이 정도 수익이 나요. 그럼 5천만 원 그거를 알면은요. 풋도 그만큼의 비중이 있어야죠. 물론 5천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수익 난 풋을 빼고도 나머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자, 이 복귀를 했을 때 이게 원래 350원에 사서 6간 걸어 놓은 거예요. 6간 걸어 놓고 나면 비중이 이렇게 해도 한 9% 정도 매도가 되거든요. 7%나 8%, 9%. 하지만 우연히 남아있는 이 비중은요. 그 작은 풋이 있기 때문에요. 풋이 팔고 남은 풋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4% 오늘 이렇게 올라버렸는데 풋이 작게 수익이 나고 줄인 물량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얘가 충분히 감싸할 수 있는 거죠. 수익 난 쪽은 일단 줄여나간다. 하지만 찔끔찔끔 수익이 아닌 큰 수익이 났을 때는 줄여나가야 된다. 지금 있죠? 줄여나가지만 날짜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러분이 재테크는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 물론 ELW도 그러면 주식시장 안에 있으니까 위험자산. 자, 근데 정확한 복귀를 해서 꾸준한 안전한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재테크지. 안 그러면 은행에 넣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일단 ELW 시작하시거나 주식을 시작하실 때는 정확한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계속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 날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만기일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월은 여유가 있지만 차월이 지금 저희가 살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차월도 많이 오른 거예요. 차월도 프리미엄이 붙었다고요. 많이 올라서 프리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반대로 가면 올라간 만큼 빠지는 만큼은 99고 오르는 만큼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로 올랐잖아요. 그럼 빠질 때 100원짜리가 0원에 가는 거 300원짜리가 0원으로 가는 거죠. 올랐을 때 그럼 100원짜리 콜이 300원이 갔다 빠질 때 0을 향해서 빠지기 때문에 자 만약에 내일 지수가 폭락을 해버리면 풋 쪽이 더 세게 오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살짝 빠지면요. 자, 콜은 마이너스 60%일 때 풋은 플러스 30%밖에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오른 만큼은 줄여가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이 오늘 제가 녹화를 하고 하루 타임머신 타고 토요일날 방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장을 맞이하시지만 이날이 바로 만기 주간이에요. 만기 주간. 그래서 이날 만기고 9일날부터 당월물이 시작되는데 차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봐야 되지만 올랐어요. 수요일, 금요일 지수가 계속. 그러면 이때부터는 물량을 일단 차월을 폭락을 하지 않는 한은 보면서 채권 발행을. 근데 이날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5일, 6일, 금요일 30일 날 자, 쇼킹한 채권들의 발행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5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한다 그랬는데 이때 방어 못하면 그동안에 금리 자 거의 채권 가격 9,100원짜리를 9,900원까지 10년물을 만들어 놓고 자 이때 방어 못하면 진짜 9,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짓은 안 하겠죠. 50조 알파인데 적어도 살짝 지수가 밀리더라도 지수랑은 자 환율은 방어를 해주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환율이 1,300원이 지금 무너진 상태인데 긍정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때는 일단은 지수가 지금까지 올랐어도 긍정적인 뭐 지수가 꼭 콜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수가 밀렸어도 밀린 만큼을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채권 발행인 날은 적어도 저가의 콜이 글로벌이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50%여도 마이너스 30%에 줄이는 구간을 잡아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구간에 환율이 전혀 방어되지 않고 채권도 이탈을 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대박 풋입니다. 적게 갖고 있었던 풋이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채권 발행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날짜가 있으면서 이 한 달 동안에 6회의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체크하신다 그러면 자 어렵죠? 근데 세상에 쉬운 걸로 돈 버는 법은 우리가 적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작은 금액으로 안전하게 ELW 운영하시려면 이만큼 채권 발행도 철저히 보시고 환율도 우리 재정 환율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역의 환율도 보셔야 되고 금융시장이 시작하는 고시 환율, 고시되는 환율 3회차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ELW에 이제 당월물이 아직 마감을 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불안할 수는 있지만 다음 주에 채권 발행이 있기 때문에 자 비중만 늘리지 않는다면 저가에서 콜을 매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작게 가지고 있는 붓이 뛸지도 지수가 하락 시에 폭락을 할 때 50조 플러스 알파가 역할을 못할 때 그때 하지만 금리 올라가니까 그건 생각은 안 할래요.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ELW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투자하고 적은 금액으로
여유 있게 수익을 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